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고을침 양토모 안호행루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잠깐 뉴스를 좀 봤는데 트럼프가 또 바뀌었네. 조석 점심도 깨야 돼. 군주가 저렇게 말이 많으면은, 리더가 저렇게 말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사공이 많은 거 산으로 간단 말이 있는데, 군주가 군주다워야 돼요. 이건희 리더십이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은 회의할 때 뒤에 앉아서 거의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참모들이 하는 얘기를 경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삼성이 오늘날 삼성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 명의 노망난 대통령이 전 세계를 갖다가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뉴스만 보면은 저 얘기가 나오니까 유가가 또 110달러로 10달러 더 올랐네요. 주식도 미국도 많이 떨어졌고 한국 주식 시장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조선시대에 우리가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고 총이 아니지 칼과 창 뭐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 당시는 말보다 빠른 게 없었어요. 사람들 인식에, 고정관념에. 가마보다 편한 게 없었어요. 칼과 창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최고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바라볼 때 참 어이가 없죠. 지금 이 시대에는 자동차, 비행기, 대포, 스텔스 무기, 이지스함, 항공모함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 300년만 더 갈까요? 300년, 지금 AI로 인해서 너무 빨리 가니까 한 30년만 갑시다.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30년 우리가 미래에서 한번 쳐다봅시다. 과연 지금의 핵무기, 항공모함, 비행기, 자동차, 얘가 조선시대로 따지면 말과 가마와 총칼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칼과 창입니다. 같잖아요, 같잖아.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터미네이터 옛날에 영화로 봤는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기사를 잘 안 보는데 AI로 인해서 청년들 직업이 16만 개가 사라졌다고 나오더라고요. AI가 이제 다 대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청년이 아무리 기운이 좋아도 AI는 잠도 안 자고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청년도 잠은 자야 돼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오너라 하더라도 AI를 쓸 수밖에 없어요. 초기 비용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노사분규를 하겠어요. 징징대는 게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시대의 흐름입니다. 당랑거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서방이 더 우세하잖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더 숙였어야 돼요. 훗날을 핵무기, 항공모함, 비행기를 능가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왜? AI 시대라서 상상도 못한 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과물은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잠을 잡니다.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하는 AI는 잠을 안 잡니다.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핵무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따지면 그냥 칼하고 총밖에 안 되는, 칼하고 왜 총이 나와? 칼하고 창밖에 안 돼요. 가짜는 거. 그런 시대가 이제 저는 100%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전쟁이 노망난 노인네들이, 내일 모레면 이제 죽을 노인네들이 지금 새싹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뼈 아픈 진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소로운 사람들, 인간들이 참, 5살짜리 아이가 맞아요. 늙으면 애가 되고 그 애가 5살로 다시 돌아갑니다. 막 크면 삐지고, 기분 좋으면 좋고 웃고, 기분 나쁘면 또 쏟아내고. 지금 트럼프 거는 게 똑같잖아. 5살짜리 아이하고. 아무도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서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일까? 제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침묵 같아요. 침묵. 말을 아끼는 겁니다. 저쪽에서 쏟아내면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마음,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말을 안 해. 속 타는 건 그쪽입니다. 말 많은 사람이 속 타요. 이게 침묵이 금이 맞아요. 인간은,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침묵은 금이고 그 말 다 알잖아요. 입을 여는 순간에 은이 되고 동이 되고 구리가 되고 철이 되고 납이 됩니다. 점점 떨어져요. 금에서 밑에 떨어져요. 일반 인간들 입 여는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금이에요. 자기 자신이 금인데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가지고 은동 납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일반인들 입에서 주옥 같은 명언 안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교보 가서 한 30분 정도 책을 읽고 왔어요. 가서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책 내용하고 제가 어제 하루 행동했던 걸 갖다 비교를 해봅니다. 읽다 보면 이제 비교가 돼. 또 이 점은 내가 좀 그랬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개선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책은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은 정도에서 많이 벗어나죠. 저도 51대 49라고 했잖아요. 장점이 51이고 단점이 49다. 그러면 거의 반반이에요. 실수를 2가지 3가지 행동하면 그 중에서는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저녁에 가서 책을 보면서 또 그랬구나. 0.000 몇 프로씩 1%씩 나아진다. 0%는 너무 심하고 하루에 1%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임계점이 오면은 이제 뭔 천재가 되겠죠. 이건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술 계속 먹고 그러면은 그것도 나쁜 쪽으로 임계점이 올 수 있고 계속 독서하고 경험하면 좋은 쪽으로 임계점이 올 수가 있고.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해독하는 능력은 서점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를 스트레스 해독해 줄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난 집에 가면은 우리 신랑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자녀가 내 스트레스를 다 풀어줘. 이런 가족 궁금하네. 한 집이라도 있을까? 아까 대통령이 CEO가 말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잔소리예요. 한 집안의 가장이 말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 참 주옥 같은 조언 해주시는구나. 정말 멋진 말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실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 인간 또 시작, 저 잔소리 지긋지긋하다고. 그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면 금인데 스스로 자기가 은동으로 강등을 당합니다. 심할 때는 녹슬은 고철이 되는 거예요. 계속 강등 당하다 보면은. 어제 제가 이제 들어와서 바로 잠은 안 오니까 어제 술 안 마셨습니다. 저는 낮에 굉장히 한 2만 보 3만 보를 걸어서 한 10시간 이상 누워 있어야 돼요. 나이 먹어서. 엄두가 안 나. 다른 걸 할 엄두가. 술을 마셔도 보통에서 1차 정도만 먹습니다. 바로 들어가 자. 술 먹은 날은 바로 골아 떨어지고 술 안 먹은 날은
한두 시간 이제 TV도 보고 인제 있는데 용감한 영사들을 보는데 20 대가 술에 만취한 것 같아요. 그것은 맞아. 만취해 가지고 여자가 생각났나 봐요. 술 먹으면 남자들 그렇습니다. 술 안 먹으면 노래방 갈 생각 1도 없어요. 처음에는 만나서. 그러다가 인제 술이 인자 거나하게 취하면은 "야 노래방 한번 가야지." 그게 인간 남자들의 유전자 같아요. 유전자는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맨정신에도 안 바꿔지는데 술이 떡이 됐는데 이렇게 바뀌어지겠어요? 더 인자. 근데 인제 이 남자가 인제 20대 후반인데 자기는 뭐 40-50 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70 대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인제 어떻게 겁탈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 피해자를 때려 가지고 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인제 뭐 그런 인제 어쨌든 피해자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최종 판결이 뭐 합의를 받든 안 받든 9 년을 받았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와 사람을 죽였는데 9년 받으면은 100 세 시대면은 10 명을 죽인다는 얘기야 솔직히. 산수를 계산하면. 저는 그래서 그 판사들이 도대체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데 그 텔레비 나온 그걸 말하는 용감한 형사 출연자들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 기득권이라는 게 뭔가. 왜냐하면 판사 검사들은 솔직히 안전한 곳에 살아요. 대부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동네, 뭐 특히 강남이라고 할게요. 그 동네는 인제 CCTV도 많고 뭐 거의 철벽입니다. 옛날에 방배동 가도 철벽이고. 서민들은 범죄가 많이 나는 동네에 삽니다. 우범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인제 집값을 영향을 짓는 겁니다. 물론 학교도 있겠지만은 안전한 곳,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래서 난 미국은 보통 가석방 없는 100년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따라하지 다 따라하면서 왜 그건 따라하지 못하는가? 그 결론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범죄자가 한 명도 없어. 판사, 검사, 변호사, 뭐 경찰까지 다 직업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사람을 죽였는데 9 년을 때리고 보통 10 년이 뚜껑 열리는 형량 모음집도 있어요. 용감한 형사 그 범죄 드라마 보면은. 이게 풀어주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자기는 옷 벗어야 돼. 굶어 죽어야 돼. 미국처럼. 근데 미국은 참 도덕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따지면은 100 년, 200 년 뭐 1000 년도 때리더라고. 정말 열 받습니다 진짜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막 십몇 년 나와.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뭐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은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자기들은 피해 가고 우범지대 살지 않으니까. 이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나 누가 나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함부로 남을 욕하면 큰일 나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야권에 있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여권에서 이재명 그 죄를 깔려면 얼마든지 깔 수 있어요. 300번 뭐 압수수색하고 뭐 검사 뭐 100명을 쏟아붓고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약한 대통령을 못 잡았어요. 죄를 증거를 못 잡았잖아요 결론은. 증거 하나만 잡혔어도 그냥 집어넣었을 텐데 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검사들도 그 잘난 사람들도 이재명을 못 넣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막 거리에 나가서 그럽니다. 이재명 개졌다고. 어? 무슨 근거로. 판검사도 그걸 못 밝혔는데 일반인이 그걸 밝힐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재명 입장이 돼 봐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이. 얼마나 억울할까. 뛰다 죽을 걸 아마 억울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스스로 입을 열어 가지고 또 녹슨 고철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종의 모함이죠 모함. 그 권력 시퍼런 권력으로도 몇 년 몇백 명의 그 판검사 검사들을 투입했는데 못 잡아냈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 거야 사실. 우리가 진짜 침묵해야 돼. 모르는 거 갖다가 지가 보지 않은 걸 가지고 진짜 실제 텔레비 나왔어. 왜 그 사람을 욕하냐니까.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한대요. 실제 나온 얘기예요 방송에서. 자기는 모르는데 남들이 그냥 욕하니까 그냥 따라가. 같이 한다고. 나쁜 사람 같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집단에 들어가면요 이성 자기는 없어요. 그냥 집단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 집단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그 시간에 서점에 가서 책이나 보세요. 여기 이제 잠깐만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998대 2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절을 지을 때 1000개의 벽돌로 담을 쌌어요. 그것도 이제 스님들이 직접 한 거야.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그럼 기술자도 1000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에러가 날 거예요. 1000개의 벽돌을 싹 이쁘게 했는데 정성을 들여 했는데 2개가 삐뚤어진 거야. 이 스님이 이제 항상 그 담장을 지나갈 때마다 저 삐뚤어진 2개만 본 거 신경이 쓰인 거야. 다시 때려 부시고 다시 쌓을까. 근데 그 때려 부시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며칠 계속 그 길을 지나갈 거 아니야. 습관적으로 수행을 하니까. 그럴 때마다 저 2개,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쌓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일반 이제 신자들이 와가지고 그 벽돌을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아따 담벼락 정말 예쁘게 잘 쌓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기 놀리는 거 아니냐고 저 안 보이냐고 저 2개 삐뚤어진 거. 이게 그 신자가 그럽니다. 자기 눈에도 저 2개 삐뚤어진 거 보이는데. 그러니까 스님이 저 삐뚤어진 거 2개 보고도 저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냐고. 그 신자가 말합니다. 저 분명 2개 삐뚤어진 건 맞지만은 나머지 998개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2개 저거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점 한두 개 있어요. 저는 단점이 49%라고 했잖아요. 장점이 51%라고. 거기에 비하면 진짜 없는 겁니다. 1000개 중에 2개는 단점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998개의 장점, 좋은 점은 눈에 안 들어오고 2개의 잘못 쌓인 벽돌만 단점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스님한테 그 2개는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나 자신을 봤을 때 그럽니다. 자기 자신한테 998개의 장점이 있어. 근데 단지 2개, 남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걸 갖고 못 놔. 나 이 2가지 때문에 이 2가지만 잘하면 완벽할 텐데 이 더 잘하려고 더더더병에 걸리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몸살 납니다. 몸살이 심해지면 큰 병 와요. 인정해야 돼.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998개의 장점이 있는데 잘하는 게 있는데 그 꼬집어서 2개를 계속 얘기합니다. 998개를 왜 안 얘기하고 998대 2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2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2를 생각해.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큰 병에 걸리냐고. 그 2에 목매달아서 그래.
자,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시절에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유튜브만 봐도 다 됩니다. 사실은 뭐 서점, 저 매일같이 서점 가지만은 저 교보 나름대로 그 회원입니다. 많이 샀어요. 요즘에는 안 읽은 책 있어가지고 그냥 읽고만 무료로 읽고 나와요. 거기 신경도 안 써요. 지금은 우리가 배우려면은 너무 많아. 엄청납니다. 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글 좀 이따 읽어드릴 텐데, 우리는 국영수만 배웠지 국영수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진 못해요.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해독시켜주지 못합니다. 자, 여기 봐봐요. 너 왜 숙제 안 했어?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배우질 못했으니까.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너 왜 숙제 안 했어?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보문고나 알라딘 같은 간 사람은 너 왜 숙제 안 했어가 아니고 왜 못했어? 너 왜 숙제 못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바뀐 거예요. 질문이 바뀌니까 답이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고 답이 바뀌니까 싸울 일이 웃을 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운명이 바뀝니다. 싸웠다면은 암세포가 춤을 춰요. 웃었다면은 암세포가 도망갑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이게 반복돼요. 한 달, 365일, 10년, 20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일상은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살고 걱정하고 998개를 안 보이고 2개만 보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나는 술, 담배를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큰 병에 걸리냐? 왜 스트레스를 해독을 못해요. 계속 지 입에서 싸울 일을 만들어내. 근데 저는 몰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서점에 가야 되는 이유가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무슨 나를 알게 돼요. 나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러한 단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을 했구나. 내가 싸움을 걸었구나. 나는 몰라. 싸움을 건지를. 우리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부모 세대한테, 배우지 못한 부모 세대한테 너 왜 숙제 안 했어? 이런 식의 말투를 배워왔고 우리는 그때마다 인상 쓰면서 거짓말로 핑계거리 만들었잖아요. 근데 몇 글자 차이 안 나요. 왜 못했어? 이유를 설명해줘. 그랬더니 답이 바뀌더라. 자녀가 반항하지 않더라. 이러이러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자녀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몸살이 날 수도 있고 뭔가 자녀한테 고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 그렇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거 하나만 개선해도 가정에 화목이 오고 감정이 쌓일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쌓일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부모 세대가 배우지 못했고 학교에서 당연히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배운 채로 눈앞의 이익, 눈앞에 당장 우리가 서점에 간다 해서 뚜렷한 게 없어요. 책 한 권 본다 해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책 한 권 본다 해서 한 달 본다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의 계약, 당장의 돈벌이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감정 해독을 못하면은 나중에 내 100억 있는데 암 걸리면 먹을 거예요,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던 일을 하는 건 좋아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처럼 제가 32,000보 걷고 정말 녹초가 됐어. 그래도 부천역에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7층까지 걸어 올라가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교보문고 가서 책 한 권을 들고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요. 32,000보 걷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진짜 한 장 보고 나올 때 있다니까요.
그게 계속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날의 스트레스가 교보에서 다 풀려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니까 화날 일이 없어요. 내가 깨달았구나. 그거였구나. 우리가 깨달을 때 부처가 됩니다.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돼요. 깨달았다. 그 부드 깨달았다. 책 지금 꺼내기가 애매한데, 이 부처가 뭐예요? 깨달은 자예요. 제가 말한다 해서 제가 부처라 해서 뭐 기독교, 저는 종교 의미가 없어요.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 그 종교는 저는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냐 깨닫지 못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최고 나쁜 게 그런 거예요. 나쁘다기보다도 가치가 없는 게 뭐 기독교냐 뭐 이슬람이냐 불자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다 상업적으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변질된 거예요. 과연 내가 나를 아느냐 깨닫느냐. 매일 저는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피로를 밖에다 놓고 옵니다. 자, 어떤 책에 나온 얘기예요. 가장이 닭장에 가서 달걀을 들고 오잖아요. 달걀을. 그 달걀을 들고 와서 이만큼 들고 와서 후라이드 해 먹고 남은 건 갖다 팝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도 보고 후라이드 해 먹어요. 또 근데 어떤 가장은 달걀은 놔두고 닭똥을 집어서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닭똥이 집안에 들어오면 냄새가 나잖아요. 닭똥 가지고 뭐 냄새만 번지고 막 냄새 나니까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닭똥은 뭐냐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지혜롭고 현명한 놈이에요. 난 놈은 난 놈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2,000원, 3,000원, 2,000원, 5,000원, 8,000원, 만원, 만원, 11,000원, 2만원, 8명한테 5,000원짜리 보내고 또 있습니다. 모텔 살고. 그리고 저는 너무 저는 게 나름대로 교주는 맞아요. 타인의 제가 시선에 민감했으면 그 자체로 못 살아요, 사실은. 그죠? 전혀 남은 남일 뿐이에요, 이럴 때.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살고 저는 제 인생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자, 얘기가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기는데 까먹었어, 또 뭔 얘기를 하다가. 저는 매일같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닭똥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닭똥을 해독하는, 닭똥을 없애는 것은 서점이다. 서점을 출근해서 일 마치고 퇴근 후에 서점 갔다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서점에서 이미 모든 게 다 풀어 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은 이 정신은 맑아집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우리가 진짜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잖아요. 긴 안목이 뭐예요? 내 건강이잖아요. 저는 지금 건강을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상황이 2판 4판 맞잖아요, 현실은. 근데 기분은 좋아져요, 서점에 가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하는 것은 당장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온 가족의 화합, 미래, 이것은 서점에 가야 돼. 서점에 안 가는 사람은 행복을 모른다고 저는 결론 내리고 싶어요. 자기들은 웃지만은 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식이지, 가식. 서점에 안 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제 경험상.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연기할 수 있죠. 인생은 연극이니까. 우리는 진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자신감이에요, 저는요. 자신감은 서점에서 나옵니다. 내가 못잘 살아도 자신감, 왜 뭔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넘치니까 당당하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피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보다도, 그 독일 철학자가 얘기했다 했잖아. 인간의 그 본성이
남들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희열을 느낀다. 철학자들이 많이 한 얘기입니다. 죽는 건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이 크게 아픈 것도 바라지 않지만은 금전적으로 나보다 앞서가는 꼴은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메모해 놓은 거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쓴 겁니다. 오늘 보내드리고 받은 분도 계셔요. 아프면 가는 곳이 병원이면 아프기 전에 가는 곳은 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네. 우리가 서점에 가는 것은 예방 접종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예방 접종 맞았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국영수는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타인의 마음을 사는 기술은 서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소리 큰데 옆방에 들릴까 봐서 버벅대는 거예요. 예의가 있다 보니까. 이해하고 공감할 때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푸는 기술을 서점에서 배울 때 그대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울구메키스 사드세요. 수행자 카예행 고을침 양토모 안오행누 양기수 가로 열고 010-8776-4121 가로 닫고 배상. 고맙습니다. 자, 어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 것은 그제 읽은 책에서 나온 겁니다. 당신은 자신과 사귀고 싶나요? 그죠? 야, 너 같으면 너하고 사귀고 싶냐? 멋진 말이에요. 제 유튜브 어제 제목입니다. 책에 나왔더라고. 외롭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에 나온 겁니다. 자신과 사귀고 싶은지 라는 질문을 할 때 나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난 나 같은 놈하고는 안 사겨. 그 이유는 뭘까? 어제 제가 이제 서울을 갔거든요. 불광동을 갔는데 가다 보면 영등포 구청을 지납니다. 영등포 구청역을 갔고 거기에 이제 아는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구청 지나가는데 어디야 하니까 출근 중이래요. 제가 그 누나 만난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그분이 이제 보험하시는데 같은 양씨입니다. 근데 전혀 친인척 아니에요. 합정역에서 그 누나 전단지 돌릴 때 저는 화장품 팔면서 어느 속옷집에서 만났어요. 명함 주고받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었죠. 제가 전화번호가 8,000명인데 유일하게 그 누나한테는 토를 달지 않아요. 제가 막 누가 전화면 안 좋으면 막 뭐라 하는데 그 누나한테는 제가 어떤 뭘 해도 제가 그냥 오케이입니다. 저에 대해서 저한테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아플 때 병원도 왔고 옛날에 20대나 30대 때 벌금 못 내가 100만 원 못 내서 잡혀갔는데 그 누나가 바로 100만 원 쏴줘서 벌금 안 내면 그냥 바로 그냥 구속입니다. 그 누나가 해줬어요. 그래서 그 누나는 제가 절대 그 누나한테 항명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참 예쁩니다. 근데 누나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속은 것 같아. 6, 8년 같은 동갑 같아. 지금 와서 한 7, 8년 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우연히 제가 그 누나 전화번호가 없었는데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전화니까 그 전화번호 그대로 성실하니까 저는 워낙 인생에 굴곡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제 전화번호를 일부러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전화번호를 못 내서 전화비를 못 내서 바뀐 적이 많지. 다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주희왕님 주왕님에서 이제 희가 들어가 그 누나 이름에 희가 들어갑니다. 주희왕님 쑥이님 현진님 아까 인사를 까먹었어요.
제가 혹시 아까 울금 얘기했나요? 말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잘못이 생겼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시청 시간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길게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5분 내로 끝낼 생각입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어.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 누교 교주 양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